자, 출근길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4만여 명의 피해자를 낸 동양 사태, 부실한 채권을 잘 설명도 안 해주고 팔아서 수많은 피해자를 냈는데요. 그 불안전 판매 보상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또 뭘 설명을 안 해줬길래 불안전 판매인지. 자, 금융감독원 정준택 분쟁조정국장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떤 상황들이 불안전 판매라고 우리가 하는 겁니까? 금융회사가 네. 소비자에게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법률적으로는 이제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라고 하지요. 네. 적합성 원칙이라고 하면은 그 투자자의 투자 목적이나 투자 경험에 비추어서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네. 설명 의무는 상품의 내용이나 손실 가능성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부당 권유 금지는 투자 권유를 하면서 허위 사실 등을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회사가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고 네. 소비자에게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해서 만약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네. 이를 불안전 판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세 가지의 적합성이라는 게 있던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할머니가 오셨는데 할머니가 네. 복잡한 ELS 이해도 하기 어려운데 아주 위험한 상품 팔았으면 이거 적합성에 위배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할머니가 투자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투자 네. 성향 그런 것을 이제 잘 파악해서 적합한 네. 상품을 권유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네. 자, 만약에 소비자들이 은행이나 이제 금융기관 이용할 때 불안전 판매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금융투자 상품은 예금과 다르기 때문에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는 자기 책임이 따릅니다. 네. 따라서 소비자 스스로도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상품 설명서를 자세하게 읽어보시고요. 또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인지 판단하셔야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보다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셔서 네. 상품의 성격이나 그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한 후에 투자를 네. 하셔야만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전 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 그러면 저희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저희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시거나 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국장님 어떻게 증명합니까? 녹취가 다 돼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전화로 네. 이제 가입을 하시면 녹취가 다 돼 있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국장님, 예를 들어 어떤 할아버지가 원금 보장 되는 줄 알고 돈 1,000만 원을 주식형 펀드에 넣었는데, 근데 손실이 한 50% 났단 말이죠. 근데 이제 네. 창구 직원은 문제가 생기니까 이 상품 조금 위험하긴 한데 또 할아버지 수익이 나면 대박이거든요. 이렇게 설명했다면 이건 불안전 판매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할아버지께서 가입을 하시면서 나는 네. 분명히 원금 보장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그랬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을 권유해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네. 그는 불안전 판매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합성 원칙이라 그러면 네. 할아버지께서 원금 보장을 해달라고 하시면 네.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을 판매를 해야지 그렇군요.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이런 거 어떻습니까, 국장? 예를 들어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상품인데 이거 설명도 안 해줬는데 약관에 조그만하게 중도 해지가 불가능함 이렇게 어디 구석에 써져 있다면 이건 불안전 판매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참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 부분은 그 신탁 청약서나 그다음에 계약서에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청약서에 꼼꼼히 읽어보시면 나와 있고요. 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직원이 자세하게 설명해야 할 또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사자 간에 계약 체결할 때 네.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서 신탁 계약서에 그런 부분이 써져 있는 계약서에 사인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확인해서 불안전 네. 판매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소비자 책임도 일부 있겠군요. 소비자가 그렇습니다. 이런 걸 또 알아보고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소비자도 거기에 있는 것을 꼼꼼히 읽어보신 다음에 사인해야지 무조건 사인해 있고 나는 몰랐다 그러면 네, 그것도 네. 소비자에게 일정한 책임이 따르는 그러겠군요. 거죠. 네. 자, 동양그룹 사태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7월 31일 날 네. 저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이제 동양그룹 계열사 CP 회사채 불안전 판매 관련해서 신청했던 35,754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 일단 분쟁조정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 분쟁조정 결과는 그중 67%인 24,028건에 대해서 불안전 판매를 인정하는 것이었는데요. 네. 피해자분들께는 저희들이 8월 8일 날 조정 결정 내용을 등기 우편으로 일괄 발송을 했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분쟁 조정은 재판과 달라서 양 당사자가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해야
그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현재 피해자들로부터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서를 접수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난 주말까지 한 40%에 가까운 피해자분들이 수락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거나 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신 분들도 계셔서 저희 금감원지의 대표 전화인 1332 등을 통해서 피해자분들에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FAQ를 게시해서 피해자분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조치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최근에는 추가로 이게 분쟁 조정 신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뭐 어느 정도까지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겁니까? 사람마다 물론 틀리겠지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분쟁 조정위원회 결정한 내용을 피해자별로 배상 비율이 최저 15%에서 네. 최고 50% 정도가 되고요. 네. 평균 배상 비율은 한 22.9%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은 전체적으로 기업 회생 계획에 따라서 주식회사 동양 같은 그 채권 발행 회사들로부터 한 3,165억 원 정도를 변제받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번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서 동양증권으로부터 한 625억 원 정도를 손해배상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액 한 64% 정도 수준에서 네. 회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균입니다. 이거는 네네. 피해자별로 다르고요. 다만 이제 작년 9월을 기준으로 보면 동양그룹 CP 회사채 등에 투자한 투자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1,398명이나 되기 때문에 네. 또 투자 금액이 한 1조 6,999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추후 분쟁조정 신청도 계속 더 접수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의 정준택 분쟁조정국장이었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